일반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아이비리그에 진출 가능할까요? 조금 점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경우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애가 그럼 세상과 어떻게 나눴니? 중학생이 논문 하려면 하겠 고등학교 가면 노벨상 타야 돼. 이렇게 돼. 금메달 따야 돼? 이게 아니죠. 영주권이 크게 또 힘을 발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셀레나 이민의 크리에이터 셀레나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 아주 바쁜 일정에도 저희 셀레나가 꼭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프리스턴 리뷰 미국 대학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대표님이세요. 강철우 대표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셀레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 영광입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노하우라든지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또 아이비리그를 어떻게 진출할지, 또 우리 자녀들이 준비사항이라든지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쪽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보내고 많이 또 점수도 올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컨설팅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느 대학을 주로 하실까요? 그 질문 종종 받습니다. 특히 네. 지인분들한테 많이 받는데 저희는 어떤 학생들이 오든 그 학생들의 최적 그리고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특정 미국 대학에서 사랑할 만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또 키워내고 그렇게 보내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어딜 많이 보내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아하실 아이비리그라든가 아니면 또 의대라든가 치대, 그리고 또 요즘 또 많이 핫한 공대 쪽,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구글에 찾아보셨을 때 소위 탑10, 탑20 이런 학교 중에서는 저희가 안 보낸 학교는 없을 거고 두루두루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엄마들이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의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전통적인 아이비리그들 많이 아시고요.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대학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노스웨스턴, 듀크, 좋죠. 네, 아니면 시카고 대학,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만으로는 MIT와 거의 동급인 카네기 멜론도 있고,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7등이거든요. 우선 4,000개 언급하셨지만 저희는 탑 1%를 위주로 보내겠죠. 탑 42 학교들. 센데요? 네. 아닙니다. 한국처럼 소위 이제 랭킹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공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랭킹이 좀 바뀌다 보니까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또 이용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추천해 주시나요? 워낙 유명한 MIT나 스탠포드나 또 이런 대학들을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버크넬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잘 모르세요. 그리고 랭킹에서도 리버럴 아츠 랭킹이라는 따로 잡히긴 하는데 네. 아니면 또 하비머드 이렇게 굉장히 좋고 특히 언급하신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도 잘 되고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시거나 해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학교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비리그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위시한 학교들 저희가 많이 보내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작고 탄탄하고 또 미국에서 회사들에서 사랑하는 대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 갈 때는 또 이제 또 영주권이 크게 또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드리죠.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아이비리그에 진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가능합니다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던지는 발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은 커뮤니티 안에 멤버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뽑거든요. 전문 용어 쓰자면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천재 수학자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천재 수학자들이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없으면 이분들이 폭탄 테러범이 되는 거 한순간이라고 미국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분이 카진스키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무리 잘난 사람을 뽑고 훈련을 시키고 하더라도 우리 커뮤니티, 내 대학에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한국은 학생들은 되게 똑똑해요. SAT 점수가 만점이다. AP를 많이 했다. GPA가 만점이다. 그거는 이제 이 전체 대학 프로세스의 50%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논문 5개, 대회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대학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애가 그럼 세상과 어떻게 나눴니? 이 civic engagement, 왜냐면 inclusive, 말 그대로 미국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커뮤니티 멤버가 될 거란 걸 보여주면은 조금 점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도 혹은 좀 준비가 좀 미흡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학부형들이 예전에 이랬어요. 왜 내 아들, 딸은 1등이고 전교 1등인데 왜 하버드 못 가? 왜 예일대 못 가? MIT 못 가? 막 이랬어요. 언제부터 어떤 순서대로 단계별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건 너무 큰 메리트고 한국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좀 선행이 됐건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미국 대학들 당연히 좋아하는데 이제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성공은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 이제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이 상담 오시면 아 우리 애 지금부터 논문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세요. 그렇죠. 근데 아니 중학생이 논문 하려면 하겠죠. 중학교 때 논문 완벽하게 쓴 애들은 나중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가면 노벨상 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학은 사실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말씀 드리면 어머님들 아 맞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아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애 논문 3개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학업적으로 좀 스텝 바이 스텝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텝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카데믹 라이팅이에요. 아카데믹 라이팅이 뭐냐면 학문적 글쓰기, 굳이 뭐 직역하자면 관심 하나도 없는 분야를 읽고 소위 이해할 수 있냐. 그럼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내가 넣은 다음에 내 의견을 넣어서 쓸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훈련이 되셔야 돼요. 성공 사례, 기억에 네네. 남는 어떤 저는 이런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여학생이었고 한국에는 국제학교 다녔고요. 네. 학교 공부도 너무 힘들고 아주 뛰어난 학생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얘가 러시아어랑 라틴어를 잘했어요. 그 학교에 한국말이랑 영어랑 러시아어랑 라틴어 잘하는 너밖에 없다. 야 우리가 지금 논문 하나 더 쓰면 뭐하냐. 거긴 그런 애들 천질 텐데. 걔 그거 하면서도 이게 맞나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와. 논문이나 대회 하나 없이 아이빌리그 보낸 케이스로 저희가 저희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생각나는 건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충실했고 밖에 건 안 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구슬이 뭐 서마려도 꿰어야 뭐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교 내에서 모든 treasurer and financial 뭐 office 이런 거를 다 시키고 제일 작은 뭐 클럽이라도 다 알았어요. 펀드레이징 하는 건 넌 귀신으로 이제 내가 포장을 할 거니까. 그 특히 프롬 파티라고 있습니다. 미국 그 고등학교는 그거 정말 성대하게 했죠. 펀드레이징 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천서 받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브랜딩을 잡을 때 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대학들은 이런 것도 좋아해요. 뭐 밖에서 뭐 무조건 뭘 해야지만 좋아한다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논문도 안 시키고 대회도 하나도 안 시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걸 해야만 잘 되냐. 전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서 뭐 은메달까지 딴 아이도 있고 스포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학생도 지금 있고 뭐 논문 하는 애도 있고 다양해요. 야 너는 오늘부터 금메달 따야 돼? 이게 아니죠. 그렇게 돼 있는 아이니까 저희가 더 이끌어낸 거겠죠. 그러니까 학생은 다 달라요. ACT든 SAT든 네네. AP든 평균 언제 시작을 하며 네. 방학 기준으로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차지할까요? 요건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네. 제가 대학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미국의 뭐 시빅 인게이지먼트나 이렇게 미국에서 좋아할 수 있게 그들의 그죠. 관점을 만들지만 단기간에 이제 점수를 올리는 거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하고 그렇게 해야 오른다고 믿어요. 저는 하루에 8시간씩 해요. 그렇죠. 언제 시작하면 좋냐 좋은 질문이신데 학원에 와서 그가 뭔가 증명하러 오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직 못해서 못하니까 학원을 오죠. 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느끼고 와야겠죠. 그거는 필요하죠.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너무 늦게 막 고3 앞두고 오시면 아이들이 좀 불안해요 확실히. 또 반대로 7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SAT 가르치시면 아이 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시기는 10학년 올라갈 때 10학년? 네, 그 여름방학 방학 때 하셔야 되는 게 SAT는 훈련형 시험이고요. 학교 공부는 지식형이에요. 두 개가 절대 병행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두 개 병행하시겠다는 거는 근육 키우시면서 유산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다시 기간적으로 보면은 한 몇 개월 공부해야 될까요? 방학이 보통 아이들이 8주예요 대부분. 네. 저는 그래서 6주는 투자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할 때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 아이가 아직 적응 기간. 필요하다. 그러면 한 4주 정도 추천드리고 정리드리자면 한 10학년 올라갈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게 좋고 한 그냥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시면 4주 좀 제대로 해보자면 6주 이상 추천드립니다.